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종목들을 올려주시는 시간을 좀 더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또 이슈와 관련된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인데 오늘 2차 전지가 다 간 게 아니라 특정 2차 전지, 뭐 전고체라든지 소재 부품 이런 식으로 좀 움직였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바로 이 단어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2차 전지 관련이고요. 네, 동박. 맞아요. 2차 전지 동박 3인방. 그렇죠. 하반기는 다르다? 진짜? 그렇죠. 두 번은 안 속겠다 하지만 사실 자주 속죠, 우리가. 그래가지고 2차 전지 동박 오늘 또 관련해서 종목들 굉장히 또 세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또 갈 때 가는 종목이 또 나중에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 또 세게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갖게 되잖아요. 최근에 이제 조금씩 2차 전지의 시장에서 시선이 좀 움직여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나 또 동박은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됐던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의 강세가 과연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건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SKC, 솔루스 첨단 소재, 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오늘 다 이제 전망이 좋았습니다. 이제 특히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적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시장의 흐름이 하루 다르는 지금 상황이어서 과연 동박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전략 두 분과 함께 세워보시죠. 자, 어쨌든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니라 쭉 중장기로도 보려면은 업황 자체도 살아나야 되는 그런 측면이 될 텐데요. 이 동박 3인방 아까 좀 보여준 부분도 있습니다. 자, 과연 업황 개선이 될까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박준현 운용료께서는 업황 개선 된다, 아직 안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직 안 된다는 거죠. 아직 안 된다. 김진환 전문가는요? 네, 아직은 아니지만 주가는 반응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실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묘한 기대감, 희망을. 기대감 한 꼬집 정도 넣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박준현 운용료께서 말씀하신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동박이라는 것 자체가 2차 전지 소재 쪽에 크게 알다시피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전해질 분리막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금 동박이 빠진 것 자체가 그게 동박은 음극재 쪽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음극재가 전체 이제 2차 전지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11% 정도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양극재에 비하면 되게 적은 그렇죠. 양극재가 35% 정도 많고 11% 정도 되는 거니까 전해질과 더불어서 그 중에서 동박이 음극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원가 비중은 6.4% 정도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음극재에서 얼마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얘기하고 알루미늄 박이거든요. 알박이라고 얘기를 하죠. 알박. 예, 그래서 음극재 쪽에 속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음극재 쪽에 이제 동박이 음극재를 이제 감싸면서 전류를 원활하게 흘러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동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박의 주요 소재는 구리라고 좀 봐야 되겠죠. 동박에서 구리가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 가까이가 되고요. 크네요. 그다음에 전기료가 차지하고 나머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큰 부가성 자체는 크지는 좀 않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업황이 개선이 쉽지 않다는 것 자체도 어차피 이거는 뭐 2차 전기차 시장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 자체가 계속 지금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거든요. 올해 전망치는 현재 20% 정도 좀 잡아져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전기차 전환의 속도 조절 얘기가 좀 나오면서 내년도 전망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10% 정도까지 좀 떨어지더라고요. 성장률 전망치 자체가. 또 대선 카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작년도 또 겨울철 워낙 혹한기 때 전기차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쏟아지면서 시동이 안 걸리니까요. 그렇죠. 전기차를 사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싹 많이 돌아섰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전기차 시장 자체가. 결국은 전기차 시장이 회복이 좀 돼야지 동박 관련 부분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전기차 소재 중에서 그렇게 큰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크지는 않는데 양극재 같은 경우도 지금 못 가는데 동박이 얼마만큼 좋아지겠느냐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동박 부분 자체도 지금 업황 자체가 쉽지 않은 것 자체가 양극재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발 공급 과잉입니다. 중국이 동박의 최대 생산국이 생산 제조회사이기 때문에 중국의 기업이 장춘이라는 기업이 한 시장 점유율 13% 차지하면 1위 기업입니다. 거의 중국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이 전기차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유럽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적으로 저가의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그다음에 국내 회사들 같은 경우 투자는 계속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상당히 심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돈이 안 되네.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렇죠. 그래서 쉽지는 좀 않다는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동박기업이 최근에 이제 4분기 실적들을 좀 발표가 됐는데 전기차 관련 종목들 소재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은 동박기업이 더 심합니다. 예컨대 SKC 같은 경우 작년 4분기 컨센 자체가 214억 정도 적자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851억 적자가 났거든요. 네네. 적자가 많이 났고 롯데에너지 솔루션은 컨센 자체가 70억인데 그래도 적자 전환하지는 않았어요. 13억 정도 예상치보다 많이 떨어졌고 그나마.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97억을 예상했는데 102억 정도 좀 적자가 좀 낮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이 그러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하반기 때 정도 가면 회복이 좀 되지 않겠나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이제 가봐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아 보이는 것 자체가 지금 1분기 때도 지금 적자가 예컨대 SKC 같은 경우도 500억대 이상 적자가 날 거란 전망이거든요. 네. 뭐 하반기 정도가 물론 회복이 좀 되겠죠. 적자 부분 자체가 축소가 된다든가 흑자 전환은 저도 가능할 것으로 좀 보는데 특히 SKC 같은 경우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 4분기 시절 보면 매출액이 재작년 2022년도 4분기 때 거의 7,800억이었는데 네. 작년 4분기 때 매출액이 2,500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확 줄어들어. 매출액이 3분의 1 토막 났다는 거죠. 예. 성장한다 그러면 그래도 매출액 자체는 그래도 캐파 증설에 따라 가지고 증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은 별개로. 예, 영업이익과는 별개로 네네. 양극재 회사들 같은 경우 그래도 매출액은 증가했거든요. 실적 자체는 재고 자산 손실을 좀 처리하면서 손실이 안 좋았다는 부분. 규모라도 커져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 거군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쉽지는 않다는 쪽이고요. 일부 이제 하반기 때 실적 개선이 될 거란 전망이기는 한데 상반기 또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좋다 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흑자 전환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증권사 쪽에 이번 그 작년 4분기 실적을 좀 발표하고 난 다음에 올해와 내년도에 그 실적 전망치를 제가 좀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아다시피 동박기업의 1위가 지금 SKC지 않습니까? 네. SKC가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거의 1위로 올라선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SKC가 작년도에 매출액 1조 5천억이 나왔거든요. 올해는 2조 2천억 정도, 매출액은 한 40% 정도 성장을 합니다. 근데 예. 전망치 자체가 올해도 연간으로 따지면 370억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를 예상하고 그래서 2025년도 가게 되면 약 1,694억 정도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흑자 전환 한다 하더라도 2025년도 PER 기준에서 130 오늘 종가 기준 해가지고 138배입니다. 예. 왜 이렇게 높아요? 높네요. 실적 개선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SKC 그렇죠. 자체는 네, 그렇죠. 동박기업이라고 하지만은 이 회사 매출액 구조 자체는 화학분이 매출액 60%입니다. 동박과 관련된 매출 분이 27%밖에 안 돼요. 화학업종이 안 좋으니까 동박도 안 좋은데. 메인도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SKC는 동박기업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화학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투자에 따라 가지고 캐파가 증설되면 이제 글로벌 1위까지 올라설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2025년도 본다 한다도 상당히 부진하다는 측면이고요. 롯데머트리얼즈는 상대적으로 재무 내용 자체가 안정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안정적 이익이 납니다. 롯데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롯데에서 인수를 좀 했는데 롯데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도 2025년도 실적 기준에서 PER 26배 되는 수준이니까 이 정도로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이제 PBR 지표로 따지면 1.2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20% 정도밖에 자산 가치 대비해서 프리미엄을 좀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이 추가 하락 자체는 상대적으로 롯데머트리얼즈 자체가 하방은 상당히 강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2025년도 가봐야 매출액 단위가 8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캐파에서 나온 걸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PER 기준에서 53배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쉽지는 않다. 뭐 그런 관점에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종목 중에서는 제일 솔루스 첨단 소재가 제일 매력이 없는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운용령님이 보시기에 종목이 세 개밖에 없으면 여기에서 안정성 있는 종목들을 선택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 개선이 된다라는 거를 마음에 먹고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좀 공격적으로 좀 덩치라도 좀 키워가고 있는 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는 게 좋습니까? 일단은 업황이 지금 부진한 국면이고 지금 어디가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여전히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좀 봐요. 그러시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한다면 앞서 보였다시피 롯데머트리얼즈가 상당히 안정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SKC 같은 경우는 투자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2025년도 보면 부채 비율이 300%입니다. 너무 높네. 그렇죠. 롯데머트리얼즈는 부채 비율이 30%밖에 안 돼요. 너무 차이 나네요. 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면 롯데머트리얼즈가 또 롯데에서 인수했고요. 롯데에서 53.5% 정도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주당 인수 2조 7천억을 인수했거든요. 53.5%. 자, 계산해 봤더니 주당 11만 원을 인수했더라고요. 근데 주가는 현재 지금 3만 원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롯데 머티리얼즈가 가장 안정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공장 오리 공장이 증설이 완료됨에 따라 가지고 실적 매출액 자체가 빠르게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함께 말씀드리면 왜 동박기업이 올라갔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시장에서는 작년도에 양극재만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랬죠. 근데 양극재가 실적도 안 좋은데 주가는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여주게 되면 대표적으로 엔캠이라는 주식이 지금 보여줬거든요. 6만 원짜리가 30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알박 기업인 양극재에 해당되는 알박 기업인 사마알륨도 최근에 주가 급등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박 기업인 적자 나는 양극재 종목들도 작년도에 100% 200% 올라갔는데 우리도 박인데. 그렇죠. 동박 관련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도 못 들고 작년 고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도 못 갈 이유가 있느냐?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는 순환매 관점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못 갈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다들 적자인데 다들 적자 나는 기업들은 양극재 관련 연구도 작년도 엄청 떴는데 우리도 적자 났지만 우리는 작년도 주가도 못 올라갔는데 주가는 3분의 1 반토막 났으니까 좀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 저는 순환매 관점의 주가가 좀 올라갔다 저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우선은 조금 상황은 좋지 않지만 종목들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근거가 있다라기보다는 기대감이 좀 더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좀 헷갈리는데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번 제가 뭐 여러 프로그램에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려왔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섹터는 지금 어떤 이슈에 따른 단기 반등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뭐 소재 부품 쪽에서의 어떤 순환매 장세입니다. FEOC법으로 해갖고 그 중국 우려 집단법으로 해서 전해질 쪽이 뭐 상당히 뭐 강세였고요. 그쪽이 좀 강세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이런 또 그 동박 쪽도 좀 같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오늘도 지금 뭐 상당히 전해질 쪽이 지속적으로 뭐 강세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실적적인 부분이나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하고 전혀 뭐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부품 쪽에 어떤 순환매 쪽으로 단기 어떤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 3사 모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단기 악재 소멸 또 이런 걸로 작용하는 것도 좀 있어요. 그리고 해석하기 나름이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지수가 또 오르잖아요. 또 오르다 보니까 또 뭐 전 섹터 다 반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어떨까. 그리고 수급도 좀 유입이 좀 되고 있어요. 지금 SKC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하고 기관도 사고 있고 뭐 4거래 연속으로 SKC는 외국인이 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떤 펀더멘털적으로는 전혀 아직까지는 바닥을 좀 안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사도 다 그런 기사입니다. 하반기 정도에 이제 동박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할 수 있다.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 동박 같은 경우에 저희 지금 이 3사 지금 동박 3인방이 지금 저희 한국 시장을 잡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펀더멘탈 쪽으로는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뭐 전기차 수요가 당연히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지금 수요가 뭐 상당히 좀 늘어야지 아무래도 동박도 잘 팔릴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우리 윤영학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국발 어떤 과잉 재고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침체를 이제 면치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해외 공장 어떤 확대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뭐 결국에는 또 이제 이 동박 쪽도 양극재나 뭐 2차 전지 섹터처럼 지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섹터이긴 합니다. 2022년 36만 톤 규모에서 연평균 27%씩 성장을 해서 30년에는 207만 톤 규모로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 섹터이면 뭐 부인할 수는 없으나, 뭐 아시다시피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모두 양극재부터 해서 2분기 실적까지 다 좋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접근하신다면 뭐 수급적인 어떤 이슈, 그 다음에 바닥 반등,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부품의 어떤 하위 섹터의 순환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박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뭔가 검증될 만한 숫자가 좀 나오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반응은 반등은 이제 많이 내려온 거에 대한 살짝의 반등인 것 같은데, 사실 양극재부터 시작해서 어떤 한쪽의 측면에서는 2차 전지 지금부터는 조금씩 모아가도 된다라는 시선들도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동박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김진환 전문가 네. 먼저요. 네. 우선은 저도 뭐 실적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SKC 같은 경우에 이제 2차전지 소재 부분이 지난 4분기 332억 원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즉 적자입니다. 2개분기 연속 적자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뭐 좋지 못합니다. 예, 뭐 작년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기에 102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고요. 그리고 이제 3사 중에 그나마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유일하게 흑자였습니다. 네.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13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 그래도 이 실적도 시장 전망치를 크게 하회한 겁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 즉 숫자로 지금 증명하지 못하는 섹터가 2차전지, 특히 동박 섹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저희는 뭐 이제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주가라는 것이. 그래서 저도 이 3사 중에 어떤 종목을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선 SKC 정도가 올해 2분기 수요 회복 어떤 전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매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회복이 좀 가장 빠를 그런 종목으로 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SKC를 제가 뽑아봤고요. 예,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제적 투자의 어떤 고정비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흑자 전환 할 수 있을지 이런 아직 좀 의구심이 좀 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하반기부터 이제 재고 확충 또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모두 어떤 턴어라운드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SKC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동박 같은 경우에 이 제조하는데 전기가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기료가 되게 싸야 돼요. 그래서 아시아로 이제 거점으로 옮기는데 말레이시아 이제 공장 이제 가동률과 수율이 좀 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싸군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레이시아로 좀 진출을 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도 좀 이제 SKC가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이제 동박 사업 부진이 장기화되고는 있으나 이제 4분기 이번에 이제 반도체 소재 쪽도 좀 있거든요. 예, SKC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겹테마 정도 쪽으로 보시는 것도 좀 좋아 보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SKC를 한번 최선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자, 그럼 박준영 운용께서는 앞서서 이제 시장 업황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 중심으로 생각해보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뭐 목표되는 가격 전략은 어느 정도나 잡으면 될까요? 일단 근본적으로 동박 관련 기업들, 2차전지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양극재라든가 뭐 음극재 다른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알박이라든가 뭐 관련 종목들은 저는 그 상반기 정도까지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을 좀 해야 된다. 지금 시장이 괜찮아서 주가들이 올라가는 거지. 만약에 시장이 하향로 하락세로 돌아선다 한다면 저는 세게 맞나요? 저는 또 충분히 주가가 하락이 먼저 나올 수 있는 섹터 자체가 물론 그 AI 관련 반도체 종목도 많이 올라온 종목도 그런 영향이 있겠지만은 그렇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순환 상승이 전개되고 있는 거냐. 코스피가 지금 워낙 강하니까 코스닥 시장은 다른 대안이었거든요. 반도체 아니면 2차전지가 주도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바이오 종목들도 지금 모멘텀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이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롯데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앞선 안정성 측면을 본다 한다면 왜냐하면 PBR이 1.2배이기 때문에 거의 프리미엄이 없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양극재 관련 종목들은 PBR이 지금 10배입니다. 아, 그럼 거의 없네요. 이게 동박 기업들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군요. 떨어지더라도 양극재 관련 종목들이 지금 PBR 지표상으로 10배까지 되니까 주가들이. 그런데 LNF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아마 8배, 9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프리미엄이 800%, 900%인데 동박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 SKC 같은 경우는 2.2배니까 100% 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게 20%거든요. 프리미엄이 없어요, 거품이. 이게 거품이 꺼질 것도 별로 없다는 거죠. 하방이 좀 지지가 된다. 하방은 좀 지지가 됐는데 위로 올라가기는 앞서 얘기했던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해야 되는데 증권사들이 하반기 때 좀 보고 있는 거 저는 하반기 때도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낮게 잡아야겠네요. 상반기 정도까지 최소한 트레이딩 관점이고 하반기 때 실적이 확인하고 난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한 전략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본다 한다면 롯데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바닥은 좀 저점이 나온 것 같고 21평선이 돌아서고 있는 쪽이니까 21평선이 지금 33,500원이거든요. 3만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3만 5천 원 정도가 저점이 될 것 같고 뒤로 대신 올라갈 때는 4만 5천 원, 4만 2천 원, 4만 5천 원이니까 이게 3만 5천 원과 4만 2천 원 사이에서 트레이딩 매매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그다음에 SKC 같은 경우는 아마 10만 원 넘어가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9만 8천 원, 10만 원대가 작년 11월 달 정도 전후에 잠깐 10만 원대를 돌파했었는데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앞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또 투자에 따라 계속 자금 소요가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98,000원, 10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를 보시고 매수 가격은 가급적 85,000원 정도 아래권에서 접근한 전략, 즉 85,000원 매수, 그다음에 10만 원 근처 오면 매도하는 전략.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는 우상경제를 해가지고 주가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떨어져 있는데 네. 이것도 후발주 성격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15,000원을 상회하기는 쉽지는 않다. 주가는 바닥이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종목은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사이니까 그 사이에서만 잘 대응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 정말로 턴 어라운드가 진행된 시점에서는 그때 이제 중장기 투자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저 SKC 쪽을 또 좋게 보셨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 가격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네, SKC 같은 경우에 뭐 단기 지금 바닥은 살짝 좀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예, 좀 보이고 있거든요. 또 뭐 쌍바닥이라고 하죠. 이렇게 바닥은 좀 형성을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단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 보입니다. 95,000원에서 10만 원 정도까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자면 96,000원, 7,000원까지는 우선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펀더멘탈하고 전혀 상관없이 2차전지 지금 소재 부품이 지금 순환매적인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또 제가 보는 그런 97,000원 이상 10만 원도 어떻게 보면 한번 또 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떤 호재 같은 것이 없었는데 뭐 장대 양봉이 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전해질 쪽이 조금 이제 뭐 빠지면서 이쪽이 또 이제 동박 쪽이 또 순환매적으로 좀 더 치고 갈 수 있는 모습일 것 같은데 만약에 10만 원 정도를 돌파한다면 그 다음에 한 10만 5천 원 정도까지 그걸 보시는 전략.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뭐 어떤 플러스 되는 그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좀 트레이딩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2차 전지에서 이제 전해질 쪽 동박 얘기를 좀 다뤄봤고요. 아직까지는 업황이 좀 쉽지는 않다. 하반기까지도 약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보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박주영 운용께서는 세 종목, 그러니까 대표적인 세 종목 중에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가장 좋게 보셨는데 한 35,000원에서 42,000원 사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김진환 전문가는 SKC를 보시는데 96,000원을 좀 초반에 보시지만 10만 원 넘어갔을 때는 이제 그 이상 한 10만 5천 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동박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세하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